설마? 싶겠지만 이미 시작된 바람의 전조. 40대, 50대 이후의 관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운명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 스킨십 하나, 밤중에 톡 한 줄. 이 모두가 뜻밖의 감정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중장년 관계 전문 상담가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특히 중년 여성이 무심하게 보내는 신호들이 실제로는 친절이 아니라 감정의 신호일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녀가 보내는 애매한 신호들을 구분하는 법, 놓치기 쉬운 감정의 틈을 읽는 방법, 그 신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감정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거절 없는 스킨십, 이미 침실 문턱을 넘은 순간. 중년의 여성이 당신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데 단 한 번의 거절도 없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팔을 스치듯 잡는다거나 가볍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동이 반복되면서 아무런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요. 그건 이미 감정의 경계선을 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정모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가볍게 손등을 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대화 중에 제 무릎에 손을 올려놓더군요. 웃으면서 말이죠. 어색하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때 직감했죠. 이건 선을 넘은 거구나. 중년의 이성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르게 훨씬 은밀하고 계산적입니다. 단순한 호감은 보통 눈빛이나 말투에서 그치지만 스킨십은 신체적 허용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거부 없는 스킨십은 곧 마음의 문, 더 나아가 침실의 문턱까지 이미 열려 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순간에도 어머, 그냥 친해서요라는 말로 상황을 흐리지만 몸은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무 말 없이 터치가 반복되거나 신체적 거리를 좁히며 스킨십이 길어질 경우 감정 이상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손을 감싸쥐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다면 지금 그 손끝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스킨십 정말 우연인가요? 그녀가 보내는 촉감은 말보다 더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A. 늦은 밤 톡, 바람의 가장 위험한 출발선. 밤 11시.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그녀에게서 톡이 도착합니다. 지금 뭐해요? 이 단순한 한마디에 심장이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하죠. 이건 단순한 인사도 친구로서의 관심도 아닙니다. 늦은 밤 그 한 문장은 곧 바람의 출발선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처럼 안부를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밤마다 이어졌어요. 술 한잔 했다는 말, 외롭다는 말, 그리고 당신이 생각난다는 말까지 어느 순간 저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밤톡은 단순한 외로움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종종 감춰진 욕망이 있습니다. 낮에는 조심스럽던 대화도 밤이 되면 경계심이 무뎌지고 솔직해지죠. 이 시간엔 당신 생각이 나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이미 감정의 방향은 한쪽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화는 감정을 부풀리고 상상을 자극합니다. 톡 속 이모티콘 하나에도 숨은 의미가 담겨 있죠. 특히 내일도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녀는 이미 그 시간을 당신과의 특별한 연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가 오래될수록 둘 사이의 감정이 깊어지고 결국 실체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에서 벗어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밤의 톡은 빛보다 빠르게 감정을 확장시키고 어느새 두 사람을 새로운 관계의 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녀는 왜 밤마다 나를 떠올릴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시작된 바람의 실체도 보일 겁니다. 3. 오늘따라 멋지세요. 은근한 유혹의 말 한마디. 중년 여성이 당신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멋지시네요. 이 짧은 한마디 단순한 인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엔 유혹의 불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욱 신중해지고 감정은 더욱 정제되죠. 그런 시기에 날아온 이 말은 호감 이상의 감정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60세 최모 씨는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한 여성이 던진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셔츠색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남자다운 느낌이 확 나요.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지만 말은 살짝 술에 젖은 듯 나른했고 손끝은 그의 와이셔츠 소매를 매만졌습니다. 멋지세요는 단순히 외모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남성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죠. 중년의 여성이 남성에게 그런 말을 건넨다면 이미 감정의 레이더는 그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반복되는 칭찬, 특정한 부위나 스타일에 대한 언급, 예를 들어 오늘은 향수 냄새가 좋네요. 운전할 때 모습이 정말 듬직하세요. 이런 말들은 감탄이 아니라 암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라는 신호를 감정 없이 건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이 남성의 자존감을 건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듣는 순간부터 남성 역시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죠.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마음의 방향까지 틀어놓습니다. 그녀의 칭찬이 단순한 예의인지 아니면 마음의 유혹인지 헷갈릴 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말 나만 들은 건가요? 그 질문에 그녀가 멈칫하거나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다면 이미 당신은 유혹의 말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4. 남편 이야기 후 흘린 깊은 한숨의 진짜 의미.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무뚝뚝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조용히 깊은 한숨을 내쉰다면 그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한숨에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이모 씨는 회사 동료 여성과 차를 마시던 중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일도 까먹더라고요. 뭐 이제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은 공허하고 무거웠고 그 순간 이 씨는 그녀의 감정 안으로 걸어들어간 자신을 느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에게 남편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특히 타인에게 자신의 부부 문제를 말한다는 건 단순한 신뢰 이상의 신호이기도 하죠. 더군다나 그 말이 감정적으로 이어질 때 예컨대 그래도 여자로서의 외로움은 참 힘들더라고요라는 말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감정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녀의 한숨은 욕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관계, 외면받는 감정, 사라진 스킨십. 그런 틈을 누군가가 메워주길 바라는 마음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드러납니다. 그 대상이 당신이라면 그녀의 말과 한숨은 곧 초대장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공감의 방식입니다. 그래요, 다들 그런 시기가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로서의 감정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라고 한 발 다가서는가에 따라 관계의 온도는 급격히 달라지죠. 한숨 하나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진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때 당신은 그 침묵의 틈에 무엇을 느끼셨나요? 5. 아무 말 없이 바라보는 눈빛, 욕망이 스며드는 순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당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그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스며드는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세 김 씨는 회사 동료와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저를 계속 바라보더라고요.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눈빛이 뭔가 달랐어요. 설명은 안 되는데 확실히 느껴졌죠. 눈빛은 사람의 감정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는 눈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근함이 아닌 약간의 여운과 망설임, 그리고 탐색의 느낌이 담겼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 바로 그게 눈빛에 담겨 있죠. 특히 눈이 자주 마주치고 그녀가 피하지 않고 오히려 시선을 머문다면,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내릴 때 이건 의도적으로 남성성을 자극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런 눈빛은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이성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무리 겸손한 말과 웃음으로 가려도 그 눈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은 아주 짧고도 강렬합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만의 공기가 흐르죠. 이 정적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편안하고 동시에 긴장감을 줍니다. 눈빛이 깊어질수록 욕망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보다 손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는 감정 눈빛 하나에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순간. 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오래 바라보았을까요? 그 대답을 이미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6. 친구라며 다가오지만 사실은 바람의 알리바이. 우린 그냥 친구예요. 이 말만큼 모호하고 동시에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 말을 하며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식사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관계라는 이름으로 위장을 시작한 바람의 알리바이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조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는 남자랑은 그냥 친구로 못 지내는 성격이에요 라며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같이 영화 보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심지어 제 생일까지 챙기더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라는 단어는 중년의 감정을 숨기기에 딱 좋은 가면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실상은 정서적으로 기대고 싶은 욕망과 현실적인 외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피난처일 뿐입니다. 특히 남편이나 가족에게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이건 언제든 바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과 단둘이 있는 걸 즐기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며 감정적인 상담을 반복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미 정서적 외도는 시작된 셈입니다. 더욱이 당신이랑 얘기하면 너무 편해요라는 말을 반복할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죠. 이런 유형의 관계는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지키는 듯 보여도 내면은 이미 당신에게 깊숙이 들어와 있죠. 특히 친구라는 명분이 있기에 더 많은 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고 더 많은 감정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친구니까라는 말로 포장된 이 은밀한 감정선은 결국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현실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우린 친구일 뿐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미 시작된 걸까?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외로움에 기대 시작되는 은밀한 대화들. 중년의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크게 울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스며들죠.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자리를 잡는 순간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톡에서 은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장모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로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우울하다는 말, 퇴근길이 쓸쓸하다는 말. 근데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더니 어느 날은 가끔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하더군요. 이런 대화는 처음엔 일상적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엔 감춰진 욕망이 서서히 섞입니다. 나 요즘 너무 허전해요. 괜히 밤이 길게 느껴지네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녀는 위로를 말하지만 그 위로의 대상은 명확하게 당신입니다. 특히 은밀한 대화란 낮보다는 밤에 사람 많은 자리보다는 단둘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감정을 믿게 되고 나아가 그 감정이 더 깊어져도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중년 여성의 은밀한 대화는 감정적으로 매우 정교합니다. 직설적인 표현 없이도 말 속에 감정을 담고 감정 속에 신호를 남깁니다. 가령 이런 얘기, 당신한테만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은 이미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올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은근한 대화는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말, 외롭다는 한마디,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계속 듣고 있다면 당신은 그 은밀함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죠.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정말 그냥 말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초대장일까요? 8. 팔을 잡는 스킨십, 단순한 접촉일까 신호일까? 걷다가 가볍게 팔을 잡는 그녀. 계단에서 흔들린다고 길이 미끄럽다고 팔짱을 끼는 그녀. 이런 행동은 단순한 접촉일까요? 아니면 무언의 신호일까요?
경남 창원에 사는 60세 남모 씨는 어느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임 끝나고 집에 데려다 주려는 길이었어요. 차가 지나가자 그녀가 제 팔을 잡더니 아무렇지 않게 팔짱을 끼고는 이게 편해요라고 하더군요. 중년 여성의 스킨십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릅니다. 계산 없이 다가오는 접촉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팔을 잡았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미 감정적 거리를 좁히겠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반복되거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스킨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 부끄러움보다 익숙함이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이성의 경계 안에 들어온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가 몸을 통해 전하는 감정입니다. 팔을 잡는다는 건 곧 기댐을 의미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은 대상에게만 몸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팔은 그 허용의 시작이 되는 부위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전 서로의 감정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터치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팔짱이 바람의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꾸 당신 쪽으로 몸을 기대고 팔을 잡은 채 걸음을 늦추거나 멈추려 한다면 그건 접촉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머문 그 자리, 혹시 당신도 모르게 가슴 뛰고 계시진 않았나요? 9. 당신의 고백에 눈물 흘리며 더 가까워지는 그녀. 고백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녀, 그건 단순한 감동이 아닌 감정의 결속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인천에 사는 56세 송모 씨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지인 여성에게 조심스레 감정을 털어놓은 날을 잊지 못합니다. 사실 난 당신을 여자로 보고 있었어.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왜 하필 지금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눈물은 아주 무거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어지간한 감정으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봐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준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의 압력이 눈물로 터져 나옵니다. 그녀가 눈물을 보였다는 건 마음의 문을 이미 열었고 당신의 고백이 가슴 깊숙이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눈물 속에는 나도 같은 감정이 있어요 라는 말 못할 동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은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곧 허용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물을 흘린 후 그녀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연락이 잦아지며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녀의 감정은 이미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이 감정을 더 키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눈물이 금기를 허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정, 도리, 주변의 시선 올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진심과 외로움이 만나는 그 지점은 치명적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감정의 끝인지 혹은 시작인지 그건 오직 그 다음에 그녀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의 진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0. 진심인 척 다가오는 욕망, 치명적 착각의 덫. 당신은 참 다정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가 따뜻한 말로 당신을 감싸올 때 그 안에 감춰진 욕망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처럼 보이는 말, 눈빛, 행동 그러나 그 모든 게 욕망을 포장한 착각에 덫일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54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진심인 줄 알았어요. 밤마다 통화하고 하루에 몇 번씩 연락도 오고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었더군요. 중년의 욕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설적인 유혹보다는 감정을 가장한 다정함으로 다가오죠. 특히 상대의 외로움을 파고들며 이해받고 있다는 감정을 심어줄 때 남성은 방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믿음은 때로 치명적인 착각이 되기도 하죠. 그녀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인 반응을 즐긴 건 아닐까요? 모든 걸 걸어도 될 만큼의 신뢰를 줬던 그녀가 어느 순간 연락을 줄이거나 태도를 바꾼다면 그건 감정이 아닌 욕망이 꺼져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마치 불꽃과 같습니다. 순간은 뜨겁고 강렬하지만 오래가지 않죠. 특히 상대가 다른 관계를 유지한 채 이중적인 감정 교류를 하는 경우 당신은 모르는 사이 욕망의 도구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인 척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녀가 감정과 시간을 일관되게 나누고 있는지,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빠진 건 관계가 아니라 착각의 수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녀, 과연 감정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인가요? 이 모든 신호가 단순한 우연이나 친절로 치부되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 없는 스킨십, 늦은 밤톡, 칭찬 한마디, 깊은 한숨, 무언의 눈빛, 친구라 위장한 접근, 은밀한 대화, 손끝의 접촉, 고백 앞에 눈물, 진심처럼 다가왔던 말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던진 신호는 감정의 파동이며 욕망의 초대이며 이미 시작된 바람의 전조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감정들을 무시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인가.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신호는 한 번 보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흘린 그 눈빛, 손길, 말투는 기억으로 남아 당신을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신호들을 단순한 친절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심과 욕망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한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